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정윤아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를 TV에서 보셨나요? 네, 이렇게 혁명적으로 이쁜 에미나이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시니까 수지 맞았다 생각이 드시죠? 네,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봐야 되는 에미나이가 알아서 탈북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만난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되셨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그냥 내가 원해서 내 발길이 인도하는 대로 왔겠거니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 그냥 TV 나오는 에미나의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 우리 이제 교회를 나갈 때쯤에는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렇게 북한에서 온 자매 혹은 또 집사님들, 형제님들 간증을 듣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후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후라이를 치겠습니까? 작년 5월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단 하루도 쉬지 않게 하시고 간증을 정말 혁명적으로 시키셨는데요. 작년 12월까지 제가 쉬는 주일이 하루도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 1, 2월에는 원래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1, 2월 달 동안 거죠. 그냥 발에 불이 나게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뛰어다니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좀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세상 강연만 하던 저를 이렇게 간증적으로 많이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 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 통일을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런 그 말씀에 기도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조금 세상 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 가가지고 이거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래서 나 망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5번 정도 이제 정중히 거절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간에 저희 하나님 저한테 평안도 사투리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등을 딱 이렇게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라! 그러셨어요. 야 가라! 내가 보내니까 가라. 그럼 제가 가서 뭘 할까요? 하는데 늘 하나님과 저는 평안도 사투리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속담을 딱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증을 시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에 달린 거다고. 제가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저 에미나 저거 후라이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듣는 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이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또 시간 낭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을 여시고 제 얘기를 좀 귀 쫑긋하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어서 아까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회 카페 가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곡수교회하고 나하고 또 다른 인연인가?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까 가서 그 아프리카 선교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냐면요. 제가 태어난 곳이 북한이다 보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갔을 때 저는 김부자에 대한 이런 허위 날조된 역사 교육을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야만 했고요. 12년 동안 제가 뭘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오로지 세뇌 교육, 자기네들이 필요한 총과 폭탄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저에게 남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북한에 혹시 도가 몇 개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5개? 네, 세십시오. 시간 드릴게요. 네. 원래 이렇게 북한에 도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옥션 경매시장이 열리거든요. 9개, 13개. 제일 많으신 분은 14개도 부르시고. 그런데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게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해주는 북한의 이북 5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48년도에 남북한이 똑같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리퍼블릭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 때 김일성이라고 하는 1대 독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체제 한국가, 즉 고려 연방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체제 한국가로 나가려면 똑같이 대한민국과 9개 도가 돼야 투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안북도였던 자리에 자강도가 생겼고 함경 남북도에서 양강도 이렇게 따서 만들었는데 제가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오늘 우리 장배님들도 와 계시는데 제가 국방부 강사로서 안보 강연을 정말 혁명적으로 하는 에미나입니다. 초중고 대학교에 가서 이 북한의 도, 그 다음에 또, 백두산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평양은 어디 있니? 그러면 또, 북한에요. 그럼 묘양산은 어디 있을까? 북한에요. 그런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백두산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짚어보라 그러면 사실 몰라요. 왜? 자기 전공 분야의 수능에 맞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나무람 할 수가 없는 게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12년제 의무교육 안에는 남조선이 빠져있는 교육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안 시켜놓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을 잊어가고 있다, 북한에 관심 없다 이렇게 나무람하시면 그죠? 안 됩니다. 안 가르쳐놓고 그걸 생각하라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북한은 어떤 노래가 있냐면요. 첫걸음은 함경북도, 둘째로는 함경남도, 어딜 가나 내 나라는 살기 좋은 낙원일세 하면서 제주도까지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기 때문에 도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저는 눈 감고요. 대전이 어디냐 하면 대전 딱 찍고 대구 어디냐, 낙동강 어디냐. 왜? 6.25 전쟁하면서 지도를 펼쳐놓고 하도 많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다 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도를 펼쳐놓고 백두산 어디 있니?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백두산은요,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를 함께 오면서 민족의 용과 녹시 깃들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냐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나 백두산이 왜 백두산인지 안다고 하시는 성도분 계십니까? 그거 보라요. 통째로 고조 생활총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혁명화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백두산이 어디 있는지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수학여행을 경주로만 가겠습니까? 앞으로는 금강산도 가고 묘양산도 가고 구월산도 가고 칠보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백두산 장백현으로라도 다녀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여기 또 몇 분 계시네요. 천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마음이 뭉클하셨고요. 우리 성도님은요? 중국 쪽에 있는 것까지도 천지 다 가져오고 싶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북한 쪽으로 백두산을 다녀왔으면 아마 여기서 저밖에 없겠네요. 그 백두산은 7월달, 8월달에 올라가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눈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으면 요 위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사시사철 눈을 이고 산다. 그래서 백두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저 북한의 민화의 간증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백두산에 대해서 너 백두산이 왜 백두산인 줄 알아? 이렇게 좀 아는 척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어디에 있느냐? 저 혹이 이렇게 2개 나와 있죠? 함경북도 쪽하고 여기 양강도 쪽.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 혹입니까? 두 번째 혹입니까? 두 번째 혹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네. 첫 번째로 가실래요? 네, 원래 퀴즈는 주워 먹기예요. 네, 뾰족하게 나온 그 혹 2개 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셔야겠죠. 그래서 백두산을 기점으로 위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 아래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은 이천리라고 그래요. 폭도 500m 정도,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 아, 북한이 내 땅이 맞구나. 제가 25사단은 아니었던 7사단 쪽이었나요? 그 GOP를 들어갔더니 그 통행증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압록강의 물을 다시 마시자. 되게 뭉클했어요. 압록강에서 물을 다시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GOP 들어가면서 되게 뭉클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압록강, 두만강 우리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가보지 말고요. 그래서 이 북한은 정말 가보셔야 될 관광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꼭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아이들을 좀 떠올리시길 바라겠는데요. 북한의 아이들은 아무나 12년제 의무교육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맨날 물깃고 나무하고 풀뿌리 캐고 그냥 가사노동에 늘 시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정말 많은 이 꽃제비라고 하는 고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고아들을 이제 애육원에다가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불도 덮어놓고 옷도 입혀놨는데 사실 실제 애육원의 모습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먹지 못하고 이래서 애들이 목이 그냥 새목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허벅지가 무릎보다 얇죠. 그러니까 이게 뼈밖에 없는 거죠. 저 정도면 이제 영양실조 거의 3단계 정도로 보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똑바로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힘이 없어서요. 제가 이 사진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까? 나는 여기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셨죠? 북한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준비를 했던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북한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도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그곳에 만드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북한에 태어난 게 저주를 받아 태어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고백은 하나님,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어 나가는 애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정말 쌀 한 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매분 1초가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고 자살률 1위에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낳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나같이 힘든 인생 내 자식이 살게 하고 싶지 않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되라고 새마을운동 하시고 이 멋진 대한민국 피를 묻어가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멋진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함도 없고요. 행복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축복돼서 이 멋진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정체성도 없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이팝 먹는 거 그거 당연한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흰쌀밥이라 안 하고 이팝이라 합니다. 그럼 이팝을 왜 이팝이라 하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이팝은 왜 이팝인 줄 압니까? 조선시대 때 이씨 왕조들만 먹는 밥이라고 그래서 이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왕족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보다 그 이상입니다. 이팝이요? 먹기 싫어서 안 먹죠. 그런데 북한의 아이들은 이팝이 다 뭡니까? 여러분 직립보행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직립보행 안 됩니다. 우리는. 보름만 굶어보십시오. 벌벌 기어다닙니다. 이 아이들 가서 빵 쪼가니 하나 손에다 쥐어주려고 고개를 이렇게 세워놓죠? 그럼 이 고개가 이렇게 세워졌다 일로 넘어갑니다. 팔도 못 올라와요.
눈동자도요, 겨우 3초, 5초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내 눈을 그냥 정기 있게 팍팍팍 돌리면서 사는 거, 내 몸이 가진 걸 모든 걸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 말을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통틀어 상위 5%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세상의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두어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저요, 북한에 있을 때 꿈이 뭔 줄 압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냥 그 어디 간부집 잘생긴 아스키 하나 만나가지고 평양에 시집가서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꿈대로 됐나요? 제 꿈대로 됐습니까? 제 꿈대로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한 삶 사십시오.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삽니다.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너무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너무 막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했으면 그렇게 막 너무 핏하게 노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거 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제가 코로나 시기 3년 동안에 저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3대 투자가의 수행비서입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3인을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데요. 에미나이가 북한에 있을 때 그저 영어를 배운 덕분에 한국에 와서 그 영어를 써먹고 있는데, 그분의 수행비서로 살면서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또 많은 이런 기업인들도 봤는데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던 회장님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장님들이 회사 문 닫으신 줄 아십니까? 펜트하우스에 살고 롤스로이스 운전하시던 분이 저한테 소송을 하는데 인지료가 없다고 2천만 원을 꿔달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걸 느낀 줄 압니까? 야, 돈, 부, 명예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럼 뭘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린 이미 다 가졌는데. 이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지셨습니까? 못 가지셨습니까? 행복하십시오. 무조건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고아원이 이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오죠. 그럼 저렇게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배출하시는 그 음식물 쓰레기만 북한 아이들 갖다 줘도 쟤네들 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상을 탁 쓰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퍼낸다는 얘기를 하지?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내려가서 탁 열었는데요. 밥가마에 밥이 뭐 어떻게 쉬어서 버린 게 아니라, 상해서 버린 게 아니라 말라서 그대로 탁 엎어놓고 버리고 갔더라고요. 숟가락만 들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땅바닥에서 주워 먹는 음식이 그것보다 깨끗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북한은 굉장히 그 경제난이 심각해졌거든요. 꽃제비들은 뭐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는 걸 뭐 입이 10개인들 제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 몰골이죠. 그야말로 몰골입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얼굴 왜 저렇게 새까마냐면 너무 추우니까.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제일 추운 지역이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꽃제비니까 집도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석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왜? 석탄이 금방 캐서 나올 땐 열기가 좀 있거든요. 거기서 자다 보니까 저렇게 새까만 겁니다. 근데 강이 다 얼어붙었으니까 씻지도 못하죠. 이렇게 4, 5살짜리 아이들 주먹만한 위도 못 채워주는 김정은 정권인데요. 그렇다면 김씨 일가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제가 초중고대학교 이런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킬 때 북한 체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켜서 보게 합니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저희가 탈북민들이 와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북한 주민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착각을 하고 우리가 내가 살다 온 고향을 헐뜯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고향을 헐뜯겠습니까? 저한테 언제 고향이 그립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24시간 매 순간 그립습니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김정은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보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굶어 보입니까?
오히려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자, 보십시오. 주에는 뭐가 좋다고 지금 아버지 몸무게를 바짝 따라 붙고 있어요. 10살 넘긴 애가 거의 아버지 키 다 따라왔고 몸도 장난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금 145kg에 몸무게, 170에 몸무게가 145kg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김씨 일가들은 그 DNA가 축지법을 쓰는 DNA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무슨 축지법을 쓸까?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정말 그 후계자 리스트에도 없다가 갑자기 김정일이 반풍이 걸려버리면서 듣보잡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김정남 뭐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어쨌든 갑자기 듣보잡으로 올라갔는데 축지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정은은 무슨 축지법을 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무게 145kg 직립보행 시키는 게 그게 축지법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저 몸이 좀 막 숨 쉴 때 보면 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북한의 핵이 터지기 전에 배때기 먼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살 빠졌다고 주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원수님 살 빠졌다고. 그럼 왜 울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시죠? 북한 주민들은 바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김부자에 관한 세뇌 교육만 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서 바깥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한류, 전단지, 정보 유입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시키는 거예요. 왜? 진실을 깨우쳐버릴까 봐. 그럼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한번 보실게요. 저 바다가 북한의 4월달 바다입니다. 북한은 4, 5월에도 눈이 오거든요. 그럼 엄청 추운 바다인데 지금 뛰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군부대를 현지 지도했는데 지금 군인들이 막 물에 뛰어들고 있어요. 장병님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대통령 나타나면 저렇게 막 물에 뛰어드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왜 이러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김부자에 대한 신격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김정은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앞에 딱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몸이 주체가 될까요? 안 되죠. 눈물은 막 줄줄줄줄 나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 한번 그냥 막 안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일성이 자기 신격화에 성경책을 베꼈다는 건 많은 그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4살 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교육만 받다가 죽는데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5종류로만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핏줄을 52개로 나눠놨습니다. 계층이 그래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강아지 혈통 따지더라고요. 북한은 사람 혈통 따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가 뭐래요? 백두 혈통이라지 않습니까? 그 신조어예요. 김정은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는 이제 듣보잡이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백두 혈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북한 주민들 세뇌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띄웠냐면요. 제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거죠. 제가 저 특별군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다 빨갰어요. 뼛속까지 빨개서 밖에선 밖에대로 저렇게 장군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러고 제 꿈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 제가 통일교육을 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꿈 있는 친구 있어야 하니까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내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다. 우리 집안 다 공개 총살입니다. 그거는 장군님 제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한참을 멍을 때렸어요. 아, 대한민국은 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구나.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내 꿈이 뭐지? 순간적으로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아버지 장군님을 지키는 기령조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기령조 영웅이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 이 전투기가 이렇게 김부자 동상으로 추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 김부자 동상을 지키겠다고 낙하산 타고 탈출했으면 사는데 자기가 이제 동체를 돌려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서 자기 몸을 자폭하죠. 그 영웅을 따라 배우자 이런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제 꿈이 기령조 영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세뇌교육, 들어와서도 세뇌.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랬죠. 윤아 너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아는 군관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딸이 되어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그 열병식에 나가는 우리 아버지가 군복무했던 부대입니다. 어떤 부대냐면 폭풍군단 안에 경보여단이라고 스키 부대가 있습니다. 네, 제가 국정원에 들어와서 스키 부대에서 왔다니
북한에 진짜 스키 부대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키 부대는 꽁꽁 가려놨다가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 부대는 저렇게 스키를 타고 남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는 겨울이 없어요. 눈이 내려다 공중에서 녹습니다. 제가 태어난 자강도는요, 영하 3,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겨울바람에 황소 대가리 오러 터져 나간다고. 진짜 황소를 밖에다 묶어놓으면 터져 나가요. 그래서 집에 들여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저 그런 엄동설안에서 사람 못 보셨죠? 저번에도 춥다 해서 보니까 영하 12도 뭐 이렇게 북한으로 말하면 봄이디요 뭐. 그걸 뭐 그렇게 춥다고 모롱 패딩에 막 저는 와서 한 3년 동안은 코트도 안 입고 다녔어요. 추운 줄 몰라서. 지금은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 부대에 저희 아버지가 여단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특권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버지 따라서 부대에 맨날 오르내리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부대 올라가면 저희 아버지 손목 잡고 가든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마를 태워주면 지나가던 군인들이 참모장님! 하고 이제 격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착하게 했어요. 4, 5살밖에 안 되니까 좋아한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을 때 부대에 올라가는데 군인들이 안 하면 너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니?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저한테 새끼 참모장 올라왔구나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제 군인 가족으로 쭉 살다 보니까 정말 장군님밖에 몰랐고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소 교환수였어요. 근데 북한에서 최신소는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탑 오브 탑 클래스의 자녀들만 가는 데예요. 왜냐면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집안이 다 뼛속까지 그냥 붉어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쭉 살다가 제가 한 중학교 때쯤 이제 일거중이라는 데를 가는데요. 제가 태어난 것이 저 자강도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평안도입니다. 평안북도. 우리 기준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헌법 3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에 딱 이게 국정원 선생님들이 공항에 딱 나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국적은 3개월 안에 어떻게 된다 할까요? 뭐 틀린다고 해서 아우지 보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라요. 네. 3개월 안에 회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응애하고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자강도에서 태어났는데 자강도니까 평안북도니까 평안도 말씨를 쓰겠죠. 그러니까 저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 말씨를 쓰고 있지만 원래는 평안도 말씨가 굉장히 진하게 있었죠. 그래서 요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저 자강도라는 곳에 여기로 말하면 뭐랄까 행정구역, 그러니까 시, 그게 더 소재지가 강계시거든요. 그래서 강계시의 특목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에 이제 가게 돼서 제가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는 걸 방송에서 많이 보시고 어떻게 북한의 영어 교육이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 아이들도 정말 학원 다니면서 돈 많이 쓰는데 그 정도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영어 학원하고 국제학교였어요. 어머니들 모아놓고 영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말하래요. 모르고 갔습니다, 전. 갔는데 이건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때리면 됩니다. 왜? 전 맞았기 때문에요. 일거중이라는데 숫자 1이에요. 1. 그러니까 그 도마다 있습니다. 도 일거중, 또 뭐 중앙 일거중 이렇게 있는데 그 일거중을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2번씩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집과 밖에서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이 온몸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칠판 지우는 거 막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탁 피하고. 근데 쓰면서 피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맞으면서 스파르타로 배우다 보니까 된 거고요. 일거중을 열심히 다닐 때쯤 저희 아버지가 월동훈련을 나가셨다가 이제 왼손을 이렇게 다 절단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스키 훈련이다 보니까 6개월을 눈 속에 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손을 스키 타다 다치시는데 이제 그 손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얼었죠. 그래서 이 손을 다 군병원에 가서 절단을 하시고 한 몇 개월 만에
제 기억엔 한 10개월 다 돼서 오신 것 같아요. 전 그때 처음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길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댔어요. 근데 돌아오신다고 하는 날 그 동구 밖에 이렇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 곡수교회 오면서도 되게 정감이 있었던 게 전 사실 완전 두메 산골에 태어난 아이거든요. 제가 아버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부대에 들려요,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둘러봐도 산밖에 없습니다. 특수부대니까 이렇게 위수구역으로 딱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생긴 건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생겼어도 뼛속까지 그냥 농촌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온다 그래도 동구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죠. 이렇게 각반 혁띠를 하고 이렇게 탁 우리 아버지는 걷는 속도가 뛰는 속도거든요. 특수부대다 보니까 하루에 막 이런 천리길 행군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걷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냥 아빠가 딱 와서 손을 이렇게 쑥 내면서 유나 내 손 잡아보라 딱 해서 잡아봤는데 이게 막 우리 한국처럼 뭐 실리콘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든 이런 의수가 아니고 딱딱하게 그지없는 플라스틱 의수를 하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긴장을 풀어주느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가짜 소녀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판단에 그러니까 북한은 남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갖다 야 물 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아서 저도 타가서 갔다 오다 엄마한테 가방 딱 던지면서 야 물 달라 목마르다 딱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완전 여성스러우시거든요. 아 유나야 엄마도 이름이 있어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북한은 남전여비 사상이 그냥 아직도 그래서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곧 세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세대주가 이렇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같이 남편 귀시함 때렸다가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건 문제 삼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결정하시기를 우리 아버지는 저기 함경북도 해령 사람인데 저기 꼭대기 아주 제일 꼭대기 두만강 바로 옆에 저희 아버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령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저는 그곳에서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입학하게 됩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 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퍼센트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학 문턱 넘어갔다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학 가기가 힘든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김씨 일가의 이름을 딴 대학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김정숙이 그러면 누구냐? 김씨 일가의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부인, 누구 부인이요? 김정일? 김일성 부인. 어머나 성도님들 그죠? 오늘 간증이 필요 없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맞춰주신 분들은 처음인데 김일성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김정은의 친할머니, 그녀의 고향이죠. 함경북도 해령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따서 이렇게 김정숙 교원대학,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교원대학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게 그 국경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애들은 제가 살았던 자강도의 애들이랑 달라요. 예를 들면 장군님을 그렇게 쏙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밀수를 통해서 한류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남조선 드라마에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같이 공부하던 그 클래스메이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함경도 사투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영화 드라마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비속어로 이건 뭐 개판입니다. 함경도 갔다가 평안도 갔다가 그냥 막 섞어놨어요. 근데 평안도하고 함경북도는 확실히 달라요. 함경북도에 가니까 야, 니 어째 그러니?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사투리를 얘가 뭐라냐면 야, 유나야, 니 나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뼛속까지 어떻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시다시피 에미나이가 막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짝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에미나이가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야, 동말이야! 동말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굿다이 소리 하면 돼 가서? 야,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을 위해서 최전현 처서로 제기밥에 쪽잠을 이어가시면서 말이야 인민을 위해서 노고를 바치시는데 동무 아버지 장군님께서 싫어하는 굿다이 행위를 하면 되겠나? 그리고 그 남조선 게르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물을 왜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 딱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이래야 되는데 모조리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모조리 아니라는 게 뭐냐면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야, 니 지금 시기가 안 올 텐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근데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제가 대학교 당비서 동지한테 갖다 신고하면 얘네 집 3대 멸족입니다. 북한은 공개 총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최고 전업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한류,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어요, 제가. 당비서 동지한테 갔다, 저 애미나이 갔다 그냥 칵 신고해버려야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제가 북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미물은 아니었나 봐요. 바보는 아니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아버지가 말하기를, 저 남조선 드라마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고 그랬는데, 비밀이 새나갈까봐. 왜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게, 어머나, 이동무가 나를 혁명동지로 아는구나. 그만큼의 신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을 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동무회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으니까.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보래요. 하나만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안답니다. 그래서 좋아, 기카면 하나만 딱 보자. 이렇게 하고 가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네 집은 이제 화교 부모거든요. 부모가 중국으로 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등하간지 다 치고 빛이 나가면 단속 뜨니까 다 보내고 뒤집어 쓰고 노트텔이라고 하는데 CD를 딱 넣어서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저는 하나만 봐서 원래 그 동무한테 그랬어요. 내가 동무 그 하나만 보고 그 동무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바꿔주고 가서 딱 그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봤는데 잘못 봐버렸어요. 저는 원래 하나만 보고 바꿔줘야 되는데 이 오빠를 봐버렸어요. 이 에미나의 계획에 완전히 잡혀 먹힌 거죠. 그럼 이 오빠를 본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냐? 잘생겼잖아요. 북한에 이렇게 지방에 잘생긴 오빠들이 없어요. 왜? 김씨 일가의 기쁨저로 다 뽑혀 올라갔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도 이쁘고 고운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지방에 많지 않습니다. 다 위로 올라가요. 평양으로. 북한엔 돼지 키우는, 김정은이 먹을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들이 키우거든요. 정말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볼 일이 없었는데 이 오빠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사람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야구 한국말 씨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하는데 간을 살살 녹이는 그런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남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오빠들 이거 한번 좀 볼만하다. 그리고 보고 보니까 뭐 은서야 어서 가자 하면 오보도 주고 뭐 여자친구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오빠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원빈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했고요. 또 그때 제일 많이 또 이 유시진 동지를 보고 젊은 에미나이들도 그냥 떼거지로 탈북을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왜 요즘에 그렇게 탈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대로 대사까지예요.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유시진 대위가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거가 북한에서도 히트쳐요. 그러니까 이게 한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 한번 딱 보면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동시대에 북한 노래를 틀잖아요. 그러면 여주인공이 그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발전소 건설을 하거든요. 근데 손이 다 부르터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니탄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석탄이에요. 그 니탄까지 막 먹었어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래서 그 니탄을 먹고 흑마대를 끌어야 되는데 이걸 질 수가 없으니까. 마대가 끌립니까? 먹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거예요.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이러고 있어요, 영화에. 그런데 한국 드라마 딱 키면 은서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정말 데미안의 그 알 속 세상만 살다 바깥 세상을 봐버렸던 그런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호기심이고 재미로 보던 것이 나중엔 교육이 되고 저를 완전히 계몽시켜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탈북의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저를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입니다. 그 동건이 오빠가 그 드라마에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채림이라는 배우였어요. 그때 2부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인데 그 마음을 안 받아주거든요. 저 드라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순풍산부인과 목욕탕집 남자들, 첫사랑, 호텔리어,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꼽을 수도 없어요. 제 용돈 다 거기다 갖다 썼으니까. 근데 쭉 보니까 제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나와요. 드라마 안에. 그리고 소지섭이가 막 코피를 줄줄 쏟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뭐라 이러면 하나님
저에게 저 여자만 주신다면 복수도 모두 다 멈추겠다면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치 그 피조물하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단어 십자가가 저한테 딱 꽂혔습니다. 안 잊혀져요. 다른 건 다 잊혀지는데 그게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 변속관에 가가지고요. 달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뭘 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었어요, 저도. 하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칩니다. 그 120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 국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이제 중대장이 돈을 받고 이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기, 완전 그 강한 전기를 투입하는데 몇 고압을 투입하냐면 10,000고압의 전기를 투입해요. 처음에는 3000볼트였다가 지금은 10,000볼트입니다. 가까이만 가도 닿기만 해도 몸이 그냥 멧돼지도 터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압 전류를 끊어주지 않고 그 안 흐르는 시간을 군인들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 보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중대장을 포섭을 중대장 언제 제가 이거 2만원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50불만 내래요. 저 1200불을 훔쳤는데. 그래서 야 이상하다. 싸니까 일단 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 1200불이면요. 그 제가 살던 회령시의 고급 아파트를 2채, 3채 사는 돈이래요. 그 정도로 큰 돈을 제가 어찌 보면 아버지 전 재산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50불이라니까 당장 합시다. 이렇게 해서 D-Day가 잡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탈북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북한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신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국수 먹으면 길이 길어져서 안 되고 삶은 계란을 3알을 끊어서 먹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삼켜야 돼요. 근데 저는요 노른자이를 어릴 때부터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거 노른자이 빼놓으면 안 된대요. 미신이 그래요.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다 먹었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껍데기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3알을 다 먹고 이제는 갈 때 됐다 하고 새벽 4시에 집 안에서 이렇게 옷을 딱 입고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싹 나오는데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새벽 4시에.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아버지? 엄마?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으로 할게요. 엄마예요, 엄마. 이 엄마가 그 껍데기를 봤어요. 계란 껍데기를.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엄마죠. 우리 유나는 노른자이 안 먹는데 계란 껍데기가 있으면 노른자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북한은 이게 너무나도 만연한 일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디 먼 길 갈라 기누나 딱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제가 나가는 걸 딱 잡은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 갈라 그래? 아버지가 지금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끌고 들어가서 윤아버지 일어나 보십시오. 얘가 지금 한밤중에 어디 갈라기래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저를 끌고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라 하고 들어가서 코트를 입고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따라 나오셔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제가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남조선 갈라기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했죠. 그러면 그때서라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앞장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날 데리고 왜 끌고 가려나? 그래서 저는 또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령역을 제가 가야 돼.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으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딱 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너 이런 나라에서 교원대학을 졸업해서 교원이 되면 뭐라니? 아이들 커묻은 돈이나 뇌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급제도 다 붕괴됐죠. 완전히 미공급 사태죠. 교원들이요 제 취급을 못 받습니다. 북한은 제일 먼저 굶어 죽은 게 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뇌물 공화국이에요. 북한이 뇌물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돈 받고 저를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라. 가는데 유나야 너 엄마하고 요거 하나만 약속하라. 붙잡혀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너 붙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다 멀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유나 너 가다가 잡히면 죽으라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잡혀 나오면 저 넘겨준 중대장도 위험해지고요. 저희 집안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쥐약 사이나라고 있어요. 그 앰플을 이렇게 가지고 넘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장기가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5명이 탈북했다가 잡혀서 그거 먹고 죽었다고 우리나라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탈북할 때 그걸 다 가지고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따라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유나야, 나는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난 빨갑에 껴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1000년은 살아남을 아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가 11살 때 그 회령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기차가 자강도에서부터 함경북도까지 들어오는데 막 한 달씩 걸렸거든요. 완전 지옥행 열차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청진역에서 꽃제비를 친 적이 있었어요. 2달을. 그 국경경비대, 그러니까 그 군대 아저씨들이 조금 잠깐 맡아달라고 우리 이모가 맡겨놨는데, 저를 이렇게 꽃제비가 저를 버린 거죠. 돈만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달을 청진역에서 꽃제비 치다가 살아서 왔거든요. 해령역까지. 어떤 아저씨의 도움으로. 우리 엄마는 그 계기를 기점으로 우리 은하는 어디다 내놔도 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살아남을 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해령역에, 기차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딱 했는데 우리 엄마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살아서는 다시는 우리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차에 딱 올라가기 전에 우리 엄마하고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되나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울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에 제가 딱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저는 그 말이 정말 지금도 귀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기차에 올라갔는데 북한 기차 저렇게 생겼는데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유리로 엄마 얼굴을 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닦고 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벌써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는 독하다. 셰익스피어가 뭐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했다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강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기차가 덜컹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 기차가 속도 붙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칙칙 폭폭 이러면서 붙거든요. 그래서 쭉 멀어지다 보니까 저 들어와 있는 개찰구 옆에 구석진 곳에 이렇게 한 여성이 풀썩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야, 속도 붙기 전에 뛰어내릴까?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뛰어내리면 난 다시는 저 남조선 못 간다. 이 마음에 그냥 눌러 앉았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해서 쭉 멀어지면서 저는 그 4시간에 걸쳐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요, 저희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인물이 누굴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여게벳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예,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했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가 여게벳입니다. 3개월 된 아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법이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저는 여게벳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북한의 노동교화형 5년형에 끌려가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분들의 죄명은 딸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 연자죄가 적용이 돼서 저는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감옥에 저 때문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 탈북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중국을 가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걸쳐서 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걸린 시간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태국에 도착했더니 난민 수용소에 대부분 가서 이제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길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저희가 11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이렇게 구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 악마화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면 피도 뽑히고 장기도 적출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선교사 놈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들어가더니 정말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앉혀놓고 막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기도를 하더니 정말 의리의리한 별장에 갖다 저희를 보호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저곳에서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그 북한에서 금방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너무나도 준비된 도구였던 것 같아요. 통통 비어 있으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 테스트해야 한국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루머였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와서 딱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냐? 내가 한 달 안에 이 책 잡아 떼갔다고 가져왔는데, 와, 이게 책 2개가 이게 완전 쌀풀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안 되겠다, 한 2달 걸리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넘겼는데, 이게 너무나도 제 느낌에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너무나도 뭐 김일성이 설방을 잡아 던지니까 수류탄으로 변하고 땅에 뭐 축지법 쓰시고 뭐 땅을 주름 잡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제가 덮어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저 이런 책 안 봐도 됩니다. 많이 봐서 알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자매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그 읽다 보니까 제가 딱 꽂힌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게 쫙 나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게 성경책에 앞에 있는데요. 글자가 싹 사라지고 뭐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김웅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형직을 낳고 김형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이게 딱 들어오는데 저는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겁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생년월일도 저희는 모릅니다. 왜? 북한은 그 패밀리 추리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오로지 김일성 민족 장군님 식솔이라고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정신지도 몰라요. 몇 대 후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북한 헌법 제1조는 그렇게 딱 명시합니다.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김일성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가라는 성을 가졌어도 제가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책 읽어볼 만하다. 이 책을 읽으면 저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이 책을 사용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막 생기는데 성령의 역사가 장난 아니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할 때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을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금가루를 뒤집어 쓴 세 사람의 형체였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 나름대로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정원에 4개월 만에 들어와서 국정원 조사를 다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4층에서 이렇게 문이 쭉 열립니다. 4층엔 어떤 사람들 들어가느냐? 고위층, 정보력 있는 사람들. 간부들만 4층 들어가서 조사받아요. 근데 4층에 문이 싹 열리더니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윤아야! 하고 딱 제 이름 부르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특수부대 참모장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국정원의 4층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아버지 얼굴 확인하는 순간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아버지, 죽이지만 마십시오. 저 아버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 우리 아버지가 장군님 배신할 사람이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를 잡으러 왔다는 거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를 저는 그때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야, 우리 윤아 살아있었구나. 너 살아있으니까 돼서 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제부터 우리 여기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우리 아버지 후라이 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도망갈까 봐. 근데 몇 개월 후에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데려오자. 여기가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많이 속고 살은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에 넘어간 줄 압니까? 처음에 조사 안 받았어요. 돌아가겠다고. 근데 뭐에 넘어갔냐면 대한민국 입영 월급이 얼마인 줄 아냐? 거기에 넘어가셨어요. 대령 월급이 10년치를 합쳐도 우리나라 입영 월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4,800원을 받았는데요. 쌀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800원이에요. 쌀 1kg를 못 삽니다. 그따위 월급이 대령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아는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년 후에 그 기차역에서 헤어졌던 우리 어머니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와서 10분 동안 미팅 시간을 주겠대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못 알아봤어요. 너무나도 매 맞고 너무나도 고문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벽에 이렇게 기대서 서 계셨는데 전 그 제 옷만 줄 몰랐어요. 왜? 몸무게가 37kg로 들어오셨어요.
너무 매맞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이 올라오고 얼굴이 새까매요. 근데 저는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저희 어머니 목소리 듣고 저는 알아봤거든요. 유나야, 엄마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엄마인 줄 알고 제가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10분 동안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통곡만 하다가 10분이 다 끝났죠. 그리고 미팅이 다 시간이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왜 우냐고. 그럼 그게 이제 첫 번째 엄마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정말 제가 교회라서 비속어는 못 쓰겠는데요.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더라고요.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부모님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왔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 엄마까지 다 오고 나중에 오빠까지 다 구출하거든요. 저희 오빠는 군복무 6년 차였어요. 그때 10년을 군복무하니까. 그래서 6년 차에 돈 매겨서 제대시켜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오빠까지 딱 오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만끽을 못 해봐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클럽을 한 9번 갔어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춤추고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한심하죠? 그렇게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2016년도에 하나님이 제 몸을 너무 아프게 하셔가지고 2번을 대수술을 시키십니다. 2주 연속으로 2번의 대수술을 받고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지구촌 교회였어요. 지구촌 교회 뒤에 가서 하나님 하고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크게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 평안도 사투리로 유나완 그러시더라고요. 유나완 클럽 잘 다녔어? 너 잘 놀더라 이런 마음 주시면서 근데 딱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유나야 나는 너하고 한 약속 다 지켰다. 그때 금가루 뒤집어 썼던 세 사람의 그 형체에 대해서 제가 기도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걸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 그때 내가 왜 그거 보여준 줄 아니? 엄마, 아버지, 오빠였대요. 그래서 너만 빼고 그 세 사람 다 비행기 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만 삼국으로 돌았지 우리 엄마 그 나머지 식구는 다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저희 오빠는 북한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건 줄 몰랐구나. 난 내가 잘나서 여기 완 줄 알았구나. 봤더니 저는 모세였더라고요. 모세고 에스더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유나야 너 네가 잘나서 여기 온 것 같지만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내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시면서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에스더 그리고 노예가 됐던 민족을 탈출시킨 모세처럼 네가 저 북한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동안 계속 부르고 다녔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이 의심스러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이 찬양을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